살다 보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손끝이 차갑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 그날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햇빛이 골목을 비스듬히 비추고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반찬거리를 사들고 돌아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흐르고 있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원래 활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참을성이 많고 웬만한 일은 웃으며 넘기는 직장에서도 성실하다, 착하다, 센스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던 그런 아이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몸을 소파에 던지듯 누워 잠들어 버리는 날이 많았고 밥도 예전처럼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은이가 걱정됐지만 바쁘겠지, 행사 시즌이겠지 그렇게 넘기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등이 서늘한 것처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나갈게. 오늘 행사 준비가 많아서 좀 서둘러야 돼. 얘야,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밥은 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괜찮아. 행사만 지나면 좀 여유 생길 거야. 진짜야, 엄마. 늘 그렇듯 지은이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이. 그러나 지친 기색은 숨길 수 없었죠. 문을 나서며 지은이는 손을 흔들었고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지는 데 가슴 한쪽이 콕 하고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촉이 나를 딸아이 일터까지 이끌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발걸음이 우리 모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딸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한번 쓸어내도구 불안함은 점점 더 또렷해졌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일하는 백화점까지 가는 길은 버스로 서너 정거장, 그동안에도 여러 번 가봤던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걱정으로 굳어 있었고 주름 사이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입구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향기와 차가운 공조기 바람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지은이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백화점 로비에 들어서니 지은이가 일하는 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보였고 저는 천천히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지은이가 있는 매장 방향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긴장감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동그랗게 서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매장 직원 몇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었고 몇몇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익숙한 머리색과 체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지 아직 전 보지 못했지만 이미 가슴은 거세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틈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작은 말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직원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해? 손님 화나서 난리 났대. 아까 팀장도 엄청 크게 소리치던데. 그 말들이 귓가에서 울리며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은이는 괜찮은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잡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장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간신히 헤치고 매장 안쪽이 보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지은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중년 여성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은이의 상사로 보이는 팀장 이팔장을 낀 채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떨고 있는 지은이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자세로 있었던 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아이가 견디고 있었던 걸까? 손님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비스 정신이에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지 알아요? 내가 VIP인 걸 뻔히 알고도 이렇게 대충 응대한다고?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려서 제 귀에조차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고객님께 정확히 사과드려. 내가 실수한 거잖아. 어른이 이렇게 화를 내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어른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꾸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우는 것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등에는 식은땀이 번져 있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기둥처럼 굳어버린 두 다리 갖딸에게 닿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직원 또 저러네. 지난번에도 무릎 꿇었다던데? 팀장이 엄청 빡세대. 손님한테 저 정도면 뭔가 잘못한 거겠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가? 지은이간에 딸이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고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어느 순간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님이 지은이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개 들어요. 내가 말하는데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은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눈가에서 눈물이 하나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가슴에 떨어지는 것처럼 뜨겁고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걸면서 제 눈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린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걸면 지금 제가 나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향으로 모든 게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릴 때까지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주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지 준호야. 전화기 너머의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 누나. 이게 얼마만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백화점 3층 매장에 좀 와줘.
지금 우리 지은이가 큰일을 겪고 있어. 지은이? 누나 딸 지은이 말하는 거야? 그래, 제발 부탁이다. 준호는 곧바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누나,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 위급한 상황이면 바로 출발할게.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 발 뒤로 물러나 작은 기둥 뒤에 숨어 떨리는 숨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어떤 VIP 고객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지은이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상사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누나,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내가 바로 갈게. 지금 누나가 있는 곳 사진으로 보내줘. 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관이야. 이런 사건 그대로 넘길 수 없어. 그 순간 제 다리는 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내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매장 위치를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이 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매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뭔가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팀장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준호의 말이 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를 오늘의 상처에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전화를 끊고 매장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내 가슴은 또 한 번 크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어깨를 가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 앞에서 점점 더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고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지은을 내려다보며 이 정도도 감당 못하면 이 일을 왜 하냐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고객 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한 사람을 마음껏 밀어붙이는 괴롭힘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틈에서 지은이의 눈물 젖은 뺨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손님의 목소리가 또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고개를 좀 더 숙이라고 했잖아요. VIP가 불편하다고 하면 당신들 같은 직원은 무조건 굽신해야지. 지은이는 바닥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 잘못입니다. 그 순간 팀장이 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고객님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사과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말투는 차갑고 비아냥거렸지만 주변 사람들과 고객 앞에서는 나는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라는 듯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것들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를 향한 불만, 묘한 우월감, 그리고 지은이 현재 처한 약점을 알고 있다는 느낌. 지은의 어깨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 주위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을 때려는 순간, 저기요,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팀장은 바로 돌아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직원의 실수로 VIP 고객님이 큰 불편을 겪으셨어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 조용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의 권위와 직책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다급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원이 뛰어오는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다가오는 그 발걸음은 리듬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준호? 수십 명의 고객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둘, 그 뒤로 2명의 직원이 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혼잡한 매장을 가르며 똑바로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선 남자가 저를 보더니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크게 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즉각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매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손님은 놀란 듯 몸을 뒤로 젖혔고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비친 것은 혼란, 멈칫함,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피어나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엄마가 왔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이 매장으로 들어오자 방금 전까지 소란스럽던 백화점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내리고 주변을 살피며 웅성거림을 멈췄고 VIP라고 소리치던 손님은 얼굴이 굳어 몸을 반쯤 뒤로 빼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사팀의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본건에 대해 현장에서 긴급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부당 강요, 폭언, 그리고 고객 갑질 대응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팀장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지만 조사팀장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신 건 인정하십니까? 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팀장에게 쏠렸습니다. 팀장은 잠시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그건 직원이 스스로. 그때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에는 떨림을 넘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깜짝 놀라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팀장님이 고객이 원하는 태도가 있다, 직원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계속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말들이 이제야 터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조사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반강요적 언행을 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팀장이 보낸 메시지들이 차례로 뜨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 오시면 실수하지 말고 필요하면 무릎 꿇고라도 사과해. 내가 오늘 잘 넘어가면 팀 스케줄 조정해 줄게. 내 말 안 들으면 다음 근무표 힘들어질 수 있어. 조사팀장은 화면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확보하겠습니다. 팀장은 눈이 커다랗게 떠지고 입술을 깨물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건 장난으로. 그때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모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순간 다른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고객 오면 꼬리 잘 흔들어라는 말도 했어요. 저희 다 들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지은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팀장을 향해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VIP 손님에게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고객님, 직원에게 욕설 또는 위협적 언행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VIP 손님은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불편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직원이 스스로 무릎을 하지만 그가 지은이에게 던졌던 말들이 이미 주변에서 다 들리는 목소리로 퍼져 있었습니다. VIP가 불편해하면 너희 같은 직원은 무조건 굽신해야지. 고개 더 숙여. 오늘 내가 책임져.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그냥 말한 것이라고? VIP 손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조사팀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손님의 언행 또한 조사 대상입니다. 직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백화점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진 순간 매장은 완전히 뒤집힌 듯 술렁였습니다. 팀장은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VIP 손님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은이는 이제는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다 풀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 딸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팀이 팀장과 VIP 손님을 잠시 분리의 백화점 직원 안내실 쪽으로 데리고 간 뒤 매장 안은 비로소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남아있던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사람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틈을 지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내 미세하게 들썩이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는 방금 전 울음을 참고 견디느라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제 됐다. 괜찮니? 엄마 왔어. 지은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말라붙지 않은 눈물이 번져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누가 불러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혼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 내가 있는 곳에 엄마가 왜 못 오겠니? 울어도 돼. 다 끝났어. 하지만 지은이는 다시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엄마 나 오늘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 그 말을 하는 지은이의 목소리는 우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런 일 오늘만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리고 그 전에 행사 있을 때도 나 몇 번 무릎 꿇었어. 팀장님이 그러라고 해서. 안 그러면 근무표 더 힘들게 배정한다고 하고 팀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직원들 눈치 보이게 한다고. 지은이는 말을 이어가려다 목이 막힌 듯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왜 이제야 엄마에게 말했어? 왜 혼자 버티고 있었어?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차마 말 못했어. 엄마가 나 보면서 걱정할까봐. 그리고 나도 내가 잘못하고 못나서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버티며 자신을 탓하고 있었는지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난 게 아니야. 애초에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제 세상이 다 알아.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영 누님, 저는 고개를 들어 방금 전에 통화했던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공정위 직원 3명이 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딸을 살폈습니다. 지은 씨 맞지요? 저 어머니의 오랜 지인입니다. 어머니께 예전에 신세를 크게 졌는데 오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와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비친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어렴풋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도 저도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각자 견디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투정 부리지 않는 딸이 내 탓 같아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대견하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준호와 공정위 조사팀이 현장에 나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 본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매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본사 관리팀 직원은 허둥지둥 팀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본사에서도 이 건 확인 중입니다. CCTV 요청 들어왔고 방금 고객센터 쪽에서도 큰 민원이 들어왔다고. 팀장은 손바닥에 땀을 흘려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팀장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백화점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공정위 정식 조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증언하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동해 주시고 백화점 측은 절차에 협조해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직원어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희 다 이런 상황을 몇 년 동안 겪어왔어요. 직원 B까지 나섰습니다. VIP 고객만 오면 팀장님이 항상 고개 숙여라, 웃어라, 무릎이라도 꿇어라 했습니다. 그게 공식 지침도 아니고 그냥 팀장 개인 방식이었어요. 직원들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담고 있었지만 분명히 진실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켜보는 제 마음까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과 소형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뭐예요? 직원 무릎 강요 사건이라던데 진짜야? VIP 갑질이라고 뉴스 떴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놀라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실시간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직원 무릎 사과 강요? 고객 갑질 팀장 갑질 의혹 일파만파, 공정위 조사팀 현장 출동. 그리고 댓글들은 이미 백화점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뭐? 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해? 저 팀장 누구야? 실명 공개해라. VIP 갑질은 이제 좀 사라질 때가 됐다. 저 직원 너무 불쌍하다,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지은아, 너 괜찮아? 그게 오늘 상황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괜찮으면 나한테도 좀 좋은 쪽으로 말해주면. 지은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전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라 그날은 지은아? 지은아. 지은이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어깨가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문 쪽에서 높은 직급의 백화점 본부장이 땀을 흘리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더 큰 무대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본부장이 숨을 몰아쉬며 매장으로 뛰어오자 백화점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본부장은 상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 팀장, 직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사실관계를 묻고 CCTV 확보를 지시하고 공정위 담당자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사에서 지겠습니다. 준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에게 굴욕적 자세를 강요하고 고객이 이를 악용한 사실은 명백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매장 내 공기는 무겁고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VIP 손님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얼굴로 본부장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본부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백화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은 규정에 따라 정식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VIP 손님은 얼굴이 새파래져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소리쳐왔던 힘은 공권력과 본사 직급 앞에서 한순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더는 너 혼자 안 견뎌도 돼. 지은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지은이 홀로 견뎌온 모든 고통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단단히 잡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작은 박수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박수는 무릎 꿇고 견뎌왔던 그 시간들을 향한 작은 위로이자 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매장을 빠져나오던 순간에도 지은이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걱정보다 더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던 제 자신의 후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참 못난 엄마였구나.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오면서 참 힘들었어. 너 키우면서도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고 말만 되뇌면을 내 등을 떠밀기만 했던 것 같아.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못난 엄마 밑에서도
이렇게 잘 커졌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강한 아이로. 지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엄마가 혼자 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다 알고 있어. 제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고였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나 여기까지 온 거야. 오늘도 엄마가 날 지켰잖아.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후회와 미안함이 따뜻한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이제 노력할게. 너한테 기대기만 하는 엄마 말고 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엄마가 될게. 지은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버텼어. 엄마가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살면서도 나 하나 지키려고 밖에서 힘들게 버틴 거 나 다 기억해.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 알아. 그 말은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의 소란이 멀어지고 봄바람만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서로 힘들어도 말하자. 숨기지 말고 같이 아프고 같이 이기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부드럽게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따뜻한 아이였구나.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같이 가자. 그날 무릎을 꿇어야 했던 아이가 일어섰고 그 아이를 홀로 키우면을 앞만 보고 달리던 엄마도 마음의 무릎에서 천천히 일어난 것입니다. 희미했던 모녀의 마음이 비로소 서로를 향해 온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엄마에게 와준 기적 같은 아이구나.